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던 2015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저부는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각종 사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안전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값진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무서울 정도로 가슴에 와닿았던 한 해였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재난사고들 진단해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5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떤 안전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2015년 안전 키워드 1위입니다. 아무래도 2015 올해 안전지대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경에요. 우리나라에 첫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하루 최다 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23명에 이르게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각계의 노력 끝에 메르스 종식 선언으로 메르스 사태가 끝나나 싶었는데요. 또 종식 선언 2개월 만에 또 의심 환자가 또 생겨나고 또 얼마 전에는 40대 여성이 지난 6월 메르스 감염 환자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결국 벌금을 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도 국내 체류한 아랍인이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속보가 모두의 가슴을 또 한번 철렁하게 한 만큼요. 메르스의 공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국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메르스 발병국 세계 2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기도 했는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떨지 않게 확실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젠 끝이겠지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요. 메르스 의심이 간다 싶으면 늑장 부리지 말고 바로 메르스 핫라인 9번 없이 109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의심에서 시작해서 안심으로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5년) 안전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캠핑장 화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3월 새벽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우리 모두를 큰 슬픔에 빠뜨린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같은 사고죠. 네, 물론입니다. 경찰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를 보면요.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이 돼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요즘 겨울 캠핑이 돌아와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캠핑장 안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텐트 환기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 캠핑장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된 지 오래된 캠핑장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도로폭이라서요. 불이 나면 소방차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커지기가 쉽습니다. 또 캠핑 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네. 또 캠핑장에 소화기라든지 소화수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또 관리자분들께서는요. 이용객들이 받기에 앞서서요. 각종 안전점검 꼼꼼하게 실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전 키워드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한 재난들은 정말 끝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교통사고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2월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영종대교 105중 연쇄 추돌 사고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였는데요. 외국에서나 볼 듯한 그런 사고였는데요. 영종대교 사고는 짙은 안개에다가요. 운전자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도 않았고요. 또 신공항 하유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도로 운영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도로 운영 매뉴얼에 보면은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때는 50% 이상 감소 운행을 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경찰과 협의해서 차량 통행 제한 등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당일 안개가 짙다고 이렇게 4번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도요, 신공항 하이웨이에서는 메일만 읽고 감독자에게는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마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역시도 재난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 운전해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올여름 휴가철에 바다에서는 맹독성 문어와 해파리에 놀라고 또 강연버 저수지에서는 누군가 방사한 시기너 피라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운전하고 걸어다니는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는 도로 치마, 싱크홀에 온 국민이 또 한 번 크게 놀랐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철저한 현장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걷는 도로가 푹 꺼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아찔한데요. 또 세계적인 비극적 재난인 네팔 대지진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지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걸 일깨워줬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의 안전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전하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소중한 생명을 걸고 보복 운전을 하시는 분들, 도로 위에 무법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절대 해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올 한해 우리들을 놀라게 했던 안전 키워드로 각종 사고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24시간 시민안전지킴이 119 소방대원 여러분들, 또 그리고 119 대원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내 한 몸 던져서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구해낸 우리 시대 안전시민 영웅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이수빈 양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길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4시간 전에 교육받은 이 심폐소생술로 2분의 기적을 만들어낸 귀여운 여학생. 또 성인들도 막상 닥치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을 정말 대견스럽게 해냈는데요. 네, 또 역시 7월에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자다가 호흡을 멈춘 아빠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뉴스가 있었죠. 정말 어린 학생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안전교육이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주 당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바람개비 보행기를 발명한 대구 남부경찰서 김정미 경상님도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올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밧줄을 타고 수많은 시민들을 불구덩이에서 구해낸 밧줄의 이승선 씨도 떠오르네요. 네, 특히 이 밧줄의인 이승선 씨는 1,000만 원이나 되는 표창 상금도 묵묵히 일하는 다른 구조 영웅에게 나눠주라면서 통 크게 내놓아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 감동을 줬었죠. 네, 그 밖에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을 구한 시민 구조 영웅도 계셨고요. 또 계곡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50대 주부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고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저는 이런 시민 영웅들의 살신성인 정신도 좋지만 우리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부터 꼼꼼히 챙기는 안전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 난 안타까운 화재 현장부터 살펴봐야 할 순서인데요. 먼저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 더욱 걱정되는 산불 현장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불암산 학도암 부근에서 등산객의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차량 56대와 119 소방대원 250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3시간 만에 축구장 3배의 규모로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낮 시간 북한산 둘레길 야산에서 등산객이 내던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습니다. 1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은 임야 330제곱미터를 태운 후에야 겨우 잡혔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산불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등산객이나 입산자의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잦은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소중히 갖고 놓은 우리의 자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점검해 볼 것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 불이 나는 가정화재인데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이 의외로 화재에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더 위험한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 빌라 화재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아파트 고층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고층 화재 진압용 사다리 차까지 동원돼 쉴 새 없이 물을 뿜어대고 있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불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19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위층과 그 위층으로까지 번지며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처법, 꼭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아파트처럼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라는 것과요. 네. 또 무턱대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난방 제품 과열에 신경을 꼭 쓰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엘리베이터는 화재로 전원이 꺼질 수 있으니까 절대 타지 말라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짚어볼 화재도 역시 집화재인데요. 단독주택 화재입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새벽 2시 12분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켜놓은 촛불에서 시작된 불길이 옆 건물들로 번지면서 주민 1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전 10시 54분 목재로 지은 단독주택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타닥타닥 소리까지 내며 무섭게 타내려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화재도 역시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향초를 켜놓고 무드에 젖어서 잠에 빠졌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스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깜빡한 나머지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태우는 이런 부주의한 행동들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더욱 위험한 다중이용시설 화재입니다. 새벽 4시 20분 서울 종로구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족발집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2, 3층으로 무섭게 번져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밤 8시 26분 꼬치구이 전문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소 많은 손님들이 찾는 음식점에서 난 불이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같은 곳을 이용할 때는요. 미리 대피로를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우왕좌왕하다가 연기를 흡입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피로나 비상구는 꼭 확인하시고 그쪽을 통해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짚어볼 것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 화재 현장입니다. 밤 9시 40분 산자락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한 개 동과 주차된 트럭을 태워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67세 여성은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전함 전기 스파크로 시작된 불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밤 8시 26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가건물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무섭게 뿜어져 나오며 가건물 3개 동을 순식간에 태우고 말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들은 화재에 특히 더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불길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런 가건물 중에서 비닐하우스는 더 불에 잘 타는 비닐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위험하겠죠. 오전 9시 54분 차량 넉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중 한 대의 참머리는 아예 다른 승용차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인데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앞차가 급정차를 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밤 11시 4분 2차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버스의 유리창을 제거한 후 구조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고 버스에서 승객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충돌, 추돌 사고도 무섭지만요. 사고로 차가 뒤집히는 전복 사고,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새벽 5시 24분 음주운전을 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소나타와 충돌 후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새벽 3시 31분 터널을 빠져나와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고들의 주 원인은 대체 뭘까요? 네, 화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사고 1위 원인도 전방주시 부주의, 네. 교통규칙 준수 부주의, 이 모든 것이 부주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교통법규 준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또 감속운전, 안전운전만이 정답입니다. 정말 사고는 한순간인 것 같은데요.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난다면 정말 아찔하고 끔찍할 텐데요. 자칫하면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차량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밤 11시 45분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주차 중이던 화물 트럭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사용해 택시에 끼어있던 승객과 기사를 구조해낸 후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승객은 숨졌고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녁 7시 22분 올림픽로 부근에서 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알려 승용차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세우고 근처 음식점에서 소화기를 빌려와 1차 화재 진화를 시도했으나 차를 불길에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담벼락에 걸리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침 7시 49분 주택가 마당에 날벼락 같은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제동을 하지 못해 길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중 한 대와 3m 축대 아래로 동반 추락한 아찔한 사고 현장입니다. 오후 4시 34분 시내버스가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제대로 꺾지 못해 인도 가드레일을 부순 후 도로를 이탈하면서 하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일어난 날벼락 같은 버스 추락 사고로 지켜보던 시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차량 사고에 관한 영상들을 훑어봤는데요. 이 차량 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과속, 음주운전, 또 졸음운전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고요. 또 차량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안전습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차가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날벼락 같은 차량 돌진 사고입니다. 오전 11시 11분 음식점 안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와서 있고 길에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음식점으로 돌진해 창문을 들이받은 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4시 43분, 승용차가 길 모퉁이에 있는 꽃집으로 돌진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꽃집 쪽으로 돌진하면서 10대 여학생이 골절상을 당하는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러 시민안전지킴이 119 구조대원이 긴급 출동합니다. 오후 4시,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맨홀에 물이 차 안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가 맨홀 아래에 갇혔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옆 맨홀을 통해 사고 맨홀로 접근, 인부들을 차례로 구조해냈습니다. 관악구 복림교에서도 시민들이 급류에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와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사다리를 이용해 불안한 하천을 오가며 시민들을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재난 현장에 분초를 아끼지 않고 달려오는 119 대원들이 있어서 든든해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119에 맡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민들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구조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가 달리는 도로도 우리가 디디는 발밑도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 치마 싱크홀 현장입니다. 신촌에 위치한 백화점 근처 이면도로인데요. 하수도를 파는 준설 차량이 잠깐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에 깊이 1m, 폭 3m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오후 4시 10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아래로 폭삭 꺼졌습니다. 보도를 걷던 19살 보행자가 어른의 키높이가 넘는 2.2m 깊이의 커다란 싱크홀 구멍 속으로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찾은 산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북한산 족두리봉과 향로봉 사이 걸레바위에서 등산객이 계곡으로 추락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산 백운봉 안문 아래에서 40대 여성이 하산 도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북한산 산악구조대는 산악지역 여건상 구조 들것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목이 골절된 48살 여성을 직접 등에 업고 헬기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8분, 북한산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산악구조대가 소나무 가지에 수액 비닐을 매단 채 응급조치를 하며 혈압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사이 긴급 출동한 소방구조 헬기가 사고 등산객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올 한 해 사고들을 숨가쁘게 되짚어봤는데요. 크고 작은 재난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사고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원숭이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안전을 방심하는 순간 재난사고는 우리 곁을 반드시 찾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2015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 119 소방구조대원들. 그들은 평균 21분 18초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라도 차갑고 깊은 물속이라도 119 대원들은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그 안에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있다면 말입니다. 구조의 손길이 뻗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말입니다. 뜨거운 불, 깊은 물속, 높은 산, 깊은 계곡. 그들도 속으론 무섭지만 뜨겁고 간절한 기도 하나 올리고는 겁내지 않고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신이시여,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관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소방관의 묘비에 커다랗게 적을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